이달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되자 정부가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지금의 상황을 아슬아슬하고 긴장된 상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도권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오는 14일까지였던 방역 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했는데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일일 확진자가 평균 30명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도 총 56명 중에 그 수도권에서 나온 지역사회 감염이 42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는 대응이 그러니까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그 속도보다 전파 속도가 더 빠르다 이렇게 보건당국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같은 경우에 연장을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조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그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거든요. 예. 어차피 이거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념이기 때문에 빨리 전환해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좀 부여를 한 다음에 좀 차단에도 속도를 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전환도 가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날이 더워지면서 얇은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급 안정화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요. 당장 이런 얇은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요. 이런 지금의 상황이 현재 방역에 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최근에 주변을 보면 날씨가 덥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거 KF80 이상의 마스크 대신에 그 덴탈 마스크나 면 마스크를 사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일상생활에서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대중교통과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라든가 뭐 KTX라든가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이게 공기전파 양상을 띌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검증돼 있는 마스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중교통을 타실 때는 적어도 그러니까 2개를 갖고 다니시다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사람들하고 밀접하게 접촉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그냥 얇은 마스크를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실제로 대중교통과 같이 굉장히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공간에서는 그러니까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좀 쓰셨으면 하고 권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또 이런 에어컨 냉방 시설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저도 아까 그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온도를 굉장히 많이 높여놨어요. 냉방 온도를. 그러다 보니까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쓰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덥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온도를 낮춰주고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타실 때에는 검증돼 있는 그런 방역 마스크를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밀폐, 밀집, 밀접, 이른바 산밀 시설 내에서는 KF80 이상의 고성능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인 깜깜이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자체들이 무료 검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무증상 감염자들을 찾아내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이 그 지자체에서 무료 진단을 확대하는 게 무증상 감염을 찾는 데에는 크게 도움은 안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감염자 자신이 병증을 인지하지 못하는 단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굳이 무료라고 해도 진단 검사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경미한 증상, 요즘도 뭐 에어컨이나 아니면은 그 온도차가 조금 아침하고 낮하고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감기 환자들이 좀 있긴 한데 아니면 에어컨을 많이 쏘이게 되면 이제 냉방병 증상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무료 진단을 확대한다라고 그러면 찾아낼 수는 있는데 완전히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자 같은 경우에는 찾아내기 어렵고요. 이런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한 방법으로는 아마도 고위험 또는 중위험 그런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제적인 어떤 예방적 진단 검사라든가 아니면 표본 검사를 시행을 해가지고 찾아내는 방법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전문가가 기온이 오르는 올 가을과 겨울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유행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기온이 오르는 여름이라고 해서 또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바이러스의 계절적 요인 어떻게 보시는지요? 물론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활성이 낮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코로나19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 아마 여름쯤 되면
상당히 많이 수그러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랬죠. 사실상 네.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숙주인 사람이 너무 많이 감염이 되다 보니까 굳이 온도의 영향을 받긴 받아도 덜 받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유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2차 대유행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가을이나 겨울철로 가면 2차 대유행이 올 거다 뭐 이런 예측도 하는데 이거는 글쎄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온도보다는 예. 이게 지금 확산 속도가 물리적인 요인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 크게 확산이 일어났을 때가 겨울철이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확산 요인이 계절적인 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천지라고 하는 어떤 집단 내에서 밀접하게 접촉을 하다 보니까 발생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앞으로 온도가 그러니까 여름이 지나서 온도가 낮아진다고 해도 계절적인 요인, 또 그때 얘기하는 건 전문가들은 이제 독감 시기가 돌아오면 서로 구분이 잘 안 된다 이런 예.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시기를 지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물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물리적인 밀접 아까 3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차단 조치를 하면서 감염자를 찾아내고 방역 조치를 하는 게 오히려 대유행을 막을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언제든지 그러한 요인, 변수가 있을 때에는 네. 크게 확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날씨보다는 이 사람이라는 숙주가 많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에 이제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용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이런 시설을 이용한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실제로 말씀하신 이런 물놀이 시설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온도가 올라가는 여름철에는 바이러스의 활성이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물놀이 때문에 크게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예. 왜냐하면 물놀이 시설 갔을 때는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마스크를 벗게 되는 환경인데 이제 말씀하신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접촉이 덜합니다. 그리고 왜 물놀이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물놀이를 하면서 입에 물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침을 뱉거나 하는 행위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감염자가 침을 뱉거나 아니면은 옆에 있던 건강한 사람이 그 물을 들이마셨을 때는 감염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근데 해수욕장, 바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물이 많다 보니까 희석되는 효과가 있고요. 네. 근데 바닷물이 소금물인데 소금은 항바이러스 효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전에 은혜강에서 그 소금물을 뿌려가지고 확산된 사례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해수욕장이라고 해서 그 바닷물이 항바이러스 효과는 없습니다만 희석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그러니까 실내 물놀이 시설 워터파크보다는 조금은 더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실내 워터파크 같은 곳에는 특히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환경에서 굉장히 많은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거든요. 네. 특히 어린아이들 침 같은 거 많이 뱉고 물도 잘 들이마시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감염 가능성이 있고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염소 소독을 하게 되는데 글쎄요 워터파크에서도 염소 소독을 해서 물 처리를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타 뭐 옷을 갈아입는 탈의장이라든가 아니면 샤워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감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해수욕장이라고 반드시 안전할 것도 아닌 게 또 밖에 어떤 시설들,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호텔, 숙소 이런 곳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또 감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두 시설 모두 다가 지금 현재 주로 발생하는 게 수도권에서 대부분 확진자가 나오는데 네. 수도권에서 인구 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딱히 뭐 이런 물놀이를 할 때 주의할 점보다는 글쎄요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게 이런 곳을 이용을 아예 방문하는 자제하는 게. 지양하는 게 더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해수욕장이나 물놀이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을 내놓기는 했지만요. 말씀하신 것처럼 물놀이 중에 마스크 쓰기나 혹은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수칙 준수가 지키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